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네. 미국의 법원이 음. 대법원이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고 있다는데 거의 이제 판결이 나올 때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 가능성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린 무슨 짓을 한 거냐? 트럼프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다. 다시 되돌려라. 네, 다시 되돌려라. 그래서 요 이슈가 매우 중요해서 미국 현지에서 관세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 변호사님을 예, 우리가 모셔서 우리가 영어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한국어를 잘하셨어. 그 한국을 마침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래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국어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ACI 로우 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요 이슈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얼마나 머물다 가세요? 앞으로 한 2, 3일 정도도. 네. 또 이것저것 궁금해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아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좀 네, 상담해 수출 주시고 기업들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우리 컨퍼런스에 예. 강연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네. 뭐 좀 궁금해합니까? 주로 지금 이 이제 상황에서. 뭐 다른 이제 특별히 식품 수출하는 경우에 많은 그 레귤레이션도 궁금해하고 예. 주로는 지금까지 한미 FTA 때문에 관세를 내는 게 이게 버릇이 안 돼 있다가 관세를 내는 게 상당히 그 안 해본 일이라 어색해요. 어색하죠. 뭐 뭐 어색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될지 게 모르겠고. 많았는데. 그리고 관세도 만만치 않고 예. 그리고 관세를 이제 미국 수입 회사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예. 그러나 그 수출의 계약에 따라서 수출자가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전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법적으로 수입자 즉 수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예. 한국 수출자가 수입자가 되면서 지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역 거래에서 DDP 조건이라 그래서 미국 수입 회사들이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이 예. 자기 이름으로 수입을 하기를 원치를 않으니 그래서 예. 네. 수출 회사 너네들이 너 이름으로 네가 관세까지 수입자가 다 돼서 내고. 다 내고 국경까지 와서 니들 직원이 받고. 그렇죠. 법인 하나 내서 미국 법인 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이런 물건들은 우리 창고에 그냥 갖다 줘 이런 관세예요. 하여튼 나는 3달러만 내고 싶어. 하여튼 니들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그렇죠. 관세도 다 내고 뭐 너희들이 내고 받고 다 해라 그냥. 우리는 되게 바빠. 관세 내기 싫어. 그런 뭐 이런 용으로 거. 하는. 갑이니까 뭐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도 얼핏 듣기로는 이거 만약 트럼프가 불법이다 이런 관세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 관세 돌려준다면서요? 그동안 냈던 관세 것도. 돌려줘야죠. 당연히 돌려줘야죠. 네. 그러면 수출하는 니네들이 알아서 우리는 바빠 했다면 우리가 돌려받겠네요. 수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대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이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고 예, 일단 만약에 진다면 관세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쉽게 관세를 순순히 돌려주겠냐 이미 순순히. 받은 돈을 그 이슈가 있고 그러면 아까 월마트처럼 너네들이 관세를 내니 수출자 관세를 내니 얼마든지 그 물건 값을 조금 더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관세 내는 걸로 해서 내가 물건 값을 좀 더 줬는데 더 줬는데 이거는 관세를 돌려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돌려다오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심지어 그것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정부와의 법은 아니지만 예. 업자들끼리 그런 이슈가 생길 수 그런 있는 이슈 거죠. 생길 수 있고. 뭐 그럼 예를 들면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했다면 그렇죠. 월마트가 부담했다면 월마트가 돌려받을 텐데 돌려받는 거죠. 그럴 때 거꾸로 우리도 말씀해 주신 대로 야 니들이 관세 갑자기 물은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싸게 줬는데 근데 돌려받았다고? 그럼 내놔 다시 우리 반땡하자. 똑같은 주장을 수출업자도 할 수 있지만 갑을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야 이거 복잡한 문제구나 이거. 갑을 관계는 헌법이지. 법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달라면 줘야 된다. 그것도 야. 거래 안 그렇죠. 할 거면 몰라도. 이야, 이 희비가 엇갈리겠네. 자, 그럼 하나씩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하나씩 준비하신 자료가 자,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씩 몇 배워보겠습니다. 가지를 좀 이 자료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예.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음.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의 현황이에요. 다양한 지금? 방법으로 관세가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5% 낮춰졌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철강이나 뭐 구리 이런 건 다 50%고 예. 또 뭐 다른 브라질이나 이제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상호 관세는 10%부터 41%까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붙인 이 관세가 불법이라는 포션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호 관세만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대부분 심리 대상인 이 관세가 펜타닐 관세 예. 그리고 상호 관세 즉 전 세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0%를 했다가 국가 상호 조치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내고 있는 예. 10%에서 41% 사이에 있는 이 관세 이 관세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품- 한국 너희는 15%, 뭐 어디는 그렇죠. 몇 퍼센트, 뭐 베트남 이렇게 19%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네. 저런 관세 말고는 무슨 또 관세가 있는데요, 지금? 그 관세 말고 그런 상호 관세 말고 품목별로 예를 들면 예. 자동차 25%, 아. 구리 25%, 철강 뭐 50%. 그거는 시비거리가 아니고. 시비거리가 아니고 예. 그거는 특정 품목에 진짜 이유가 있어서 또 부과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301조라 그래서 지금까지 25% 붙이고 있는 거 그런 예. 것들. 예.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뭐 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까, 그럼? 전 세계로 상대로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 전 세계로 상대로 하는 보편적인 관세 예. 그 관세는 조세권이 의회에 있는데 예. 왜 대통령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냐? 했냐? 그러니까 할 수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수는 당연히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걸 왜 대통령이 하냐? 대통령이 하면 의회가 결정하냐. 하는 거지. 의회가 해야지. 하면 의회가 해야지. 그 근데 이제 이슈군요. 대통령이 예. 특별히 아.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너무 좀 문제가 생겼어. 너무나 많은 수입을 하는 바람에 예. 그러면 철강 관세를 많이 올리면 자국 철강 산업이 보호가 된다 그죠. 예. 그걸 그럴 대통령이 때 할 수 거고. 있는데 아하. 모든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를 하는 것은 조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의회가 정해주면 예. 너네들은 행정부니까 그냥 관세를 거두면 된다는 거죠. 그 이슈군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세를 내던 그 회사들이 예. 소송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연방 대부분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VOS 셀렉션이라는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술 회상 같은. 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예.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요. 말하자면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예요. 예. 와인, 사케 이렇게 예. 회사가 크지도 않아요. 이게 수입 기록을 보니까 한 1,000만 불 내외 정도로 수입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엄청 유명해졌죠. 지금은 와, 진짜 저걸로 이 어마어마하게 소송으로? 유명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관세를 관할하는 연방 법정이 그 미국 무역법원인데 예. 국제무역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판사 3명이 전부 다 트럼프 관세가 이 상호 관세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항소를 했죠. 예. 항소를 해서 항소법원에서도 7대4로 이거 트럼프 상호 관세 불법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1, 2심 다 저기 그렇죠. 저가 1, 이긴 2심이 거네요. 다 깨졌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러닝 리소스라는 이 회사도 유아 교육용 그 장난감을 수입하는 회사예요. 정말 중국계 많겠구나.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이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역법원에 소송한 건 아니지만 연방법정에 소송해서 이겼고 또 항소법원에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아, 상징적인 그 사건을. 그죠. 저 업체들은 진짜 유명해졌겠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관세를 상호 관세를 지금 징수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 금년까지 한 아마 100 빌리언 그러니까 한 뭐 150조 정도 예. 징수한 것 같아요. 이 상호 관세만. 이 상호 관세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이 도대체 한국이랑 무슨 관계겠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회사가 관세를 지불했던 그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를 하게 되면 관세를 다시 돌려받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예. 자, 방금 설명해 네, 예를 주셨던 들면 DDP 거래. 원래 예. 관세는 보편적으로 이 FOB 기준으로 하고 이 무역 거래에서 예. 일반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 FOB 가격으로 페이를 하고 수입을 하지만 수입업자가.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 이 DDP로 이 무역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수입 회사들은 골치 아프니까 너네들이 관세를 지불하고 예. 창고에다가 이 물건을 보내다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DDP 시프먼트를 해서 관세를 지불했던 한국 회사들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서비스를 해줬던 그렇죠, 그렇죠. 예, 수출을 했던 회사들. 수출을 했던 예. 회사들이. 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최근에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같이 관세 협약을 해서 뭐죠 그 3,500불 투자도 듣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베이스가 사실 상호 관세를 낮춰주고 그렇게 한 그 대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호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러면 대통령끼리 맺은 이 협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상호 관세가 불법이면 예. 원래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맺은 이 협약은 이거는 국회의 비준을 받는 트리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니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그냥 우리끼리 한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계약의 조건이 상호 관세를 낮춰준다는 조건 때문에 투자를 3,500억 불을 했는데 낮춰주고 말고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가 3,500억 불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 그 계약서에 예. 잘 써놨어야 되네. 정교하게 상호 관세를 이건 상호 낮춰주는 관세에 대가로.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이런 걸 합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 상호 관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없어진다고 넣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내용은 뭐 디테일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계약의 베이스가 되는 그 펀더멘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야, 그것도 또 와. 치열한 다툼이네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상호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는 하기로 했는데 한 건데 원래 없는 건데 뭘 낮춰주고 원래 말고 거가 사라져 버리면 그럼 니들이 낮춰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싸우기도 그렇고. 거래 미국의-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야 그냥 너희가 어쨌든 주기로 했잖아 투자하기로. 그래서 그냥 빨리 투자해. 현금으로 달라 그랬나?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렇게 주장하겠네. 자, 그래서 이 적법적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와. 자, 그럼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 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음. 자, 그래서 대부분 심리의 주요 안건은 뭐냐면 예. 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 제가 쉽게 설명해서 경제 비상 계엄이라고 보는 거죠. 위기 때 위기 때 발동할 수 하는 있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할 법적인 권한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그래서 수입사는 없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그 변호사들도 이 법률 업계에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대부분 심리의 주요 안건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예. 미국 헌법 1조 8항에 보면 의회가 조세의 권리 여기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예. tax, duty, import and exercise. 예. 그러니까 관세에 관한 이런 결정을 누가 한다? 의회가 하게 돼 있다고 한다.
헌법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돼 있다는 건데. 예. 근데 또 이 이제 비상경제 이 법률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행정부가 대통령이 행정부가 이런 좀 비상경제 시국에서 예. 이 수입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그러면 뭐나. 펜타닐이 음. 전 세계에다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이게 비상 경제 사건이냐라는 예. 거죠. 아. 그걸 법원에서 그래서 판단해야 이런 되겠네요.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여기 보면 물론 그 법률에 보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다고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관세라는 거예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관세란 단어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원은. 법원은. 근데 잘 법을 모르는 제 시선에서 보면 레귤레이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의미라서 네. 관세도 들어가고 다 법으로 들어가고. 레귤레이트 해도 돼라고 하고 있다면 레귤레이트로 해석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허락이 이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트럼프 주장이겠죠. 주장하면서 이 대표님이 똑같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주장하시고 있네요. 지금. 아니 나는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도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도 예. 이 비상계엄 경제 법안을 발동을 해서 관세를 10%를 부과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템포러리로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그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nyway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법원 심리가 들어갔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상해 봐야죠. 굉장히 궁금하죠. 네. 우리 저 두 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1심, 2심에서도 그렇게 나왔다니까 네.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나왔다니까.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네. 허허.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법률 모르겠습니다. 용어로만 보면 어. 레귤레이트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법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법원에서 이걸 뒤집으면 너무 큰 일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좀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을까? 큰 일이 벌어져도 뒤집어야 할 일이라면 법원이 뒤집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라고 법원이 사회에 있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거 뒤집는 거는 하면 하는 건데 예. 정말 저렇게 뒤집을 만큼 잘못한 정확하게 거냐? 트럼프가 법에 없는 짓을 한 건지는 그냥 알려주시는 그 용어로만 보면 논리로만 보면 그닥 저 원래 개념으로는 잘못한 것 같기는 해요. 저 트럼프 저 친구 저러면 안 되지. 그러나 법에 그거를 정확하게 규제하고 있냐는 또 다른 문제 제가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이 수료를 많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해 왔는데 예. 그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나왔는데 네.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부분은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절차가 좀 궁금할 텐데 네. 조금 한국이랑 다르긴 해요. 그거는 좀 한국이랑 화면을 다른 제가 게 보여주면서 있어요?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사건을 제기하게 되면 1심 트라이얼 코트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게 되면 뭐죠? 그 다음은 항소를 하죠. 예. 항소를 해서 안 되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상고를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이게 상고를 하게 되기 전에 이 미국 대법원에는 이 상고 허가를 먼저 청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닌지. 연간에 한 10,000 케이스 정도가 대법원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100 케이스 이상 받질 않아요, 연간. 그러니 음. 대법원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는 게 거의 몇 %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예. 이 케이스는 워낙 사안인 만큼 이제 이 청원이 허가가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상고 허가가 이제 수리가 됐습니다. 네. 설쇼리 그랜티드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랜트가 돼서 대법원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엔 단계가 서면 변론인데요.
그래서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 측 또 수입자 측이 전부 다 서면으로 변론을 합니다. 예. 제출을 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 이제 상방이 서면으로 변론을 하는데 미국은 재밌는 게 그와 관련된 업계에서도 자기가 변론을 준비해서 대부분을 보내요. 이걸 이제 에미커스 큐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 ACI 에미커스 큐레이 인터내셔널인데 예. 이제 이게 법원의 친구란 뜻이죠. 예. 그래서 제3자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서면 변론을 제출했어요. 예. 거기 보면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했던 이 저기 뭐야 이 경제 비상개헌법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도 수십 케이스가 이렇게 파일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그 판사들이 이거 볼 시간은 없겠죠. 그러나 판사 밑에 있는 그 보조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판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 변론을 합니다. 예. 그게 구두 변론가 오늘 11월 5일 하는 날이에요. 네. 오럴 아르규먼트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보통 1시간을 줘서 예. 한쪽 편에서 30분, 한쪽 편에서 30분씩 합니다. 하는데 이 판사가 또 질문을 해요. 대법원 판사가.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죠. 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해서 한쪽 팀당 40분씩 예. 이렇게 해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40분, 어허. 이쪽에서 40분 이렇게 저거 구두 중요하구나. 변론을 하고 이제 곧 하겠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니까. 예. 그러고 나면 대법관들이 회의를 해서 비공개 표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한 1, 2개월 정도 통상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 판결문을 만들겠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수 의견을 해서 이제 결론을 발표할 텐데 다수 의견이 나오면 그럼 또 보충 의견이 나오고 반대 의견도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몇 달 지나다가 최종 결정이 날 텐데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내년 초. 그렇죠. 내년 초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게 압력을 가하겠죠. 예. 야, 우리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파이낸셜리 아주 위키해진다 우리나라가라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예. 했습니다. 자,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좀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거 판단할 중요하죠. 것인지 좀 이런 우리가 거 알 수 중요하지. 있겠죠. 야, 그러니까 법대로가 아니라 성향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성향이 영향을 미쳐요. 그 성향이라는 것이 법을 어떻게 보느냐죠. 예. 예. 자, 그래서 보면 밑에 우리 세 분은 예.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선임되었던 대법관들입니다. 소로마이어는 오바마 대통령, 그 나머지 두 분은 바이든 대통령 때 선임되셨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여섯 분들, 요걸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선임하신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아들 부시 대통령께서 선임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세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사람이 보수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공화당. 그리고 오른쪽에 세 사람은 민주당.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향으로 봐서는 6대 3입니다. 평평하네. 6대 3인데 예. 뭐 5표가 있으면 이기는 거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면 이전에도 바이든 시절에도 이 비상경제법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했었는데 예.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판사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아까 그 흑인 여자 판사님이 잭슨이라는 분인데 예. 맨 오른쪽에 있는데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포션을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거든요. 예, 변호사님 그 저기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색 그림.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판사는 이만큼 지지한 거예요.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경제법을 지지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세 분은 전부 다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비상경제법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약간의 동조를 했죠. 그죠? 이 동조한 포션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동의하면 동의하고 아니면 아니지. 이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비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향 했던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걸 이제 약간 말하자면 수치화한 거예요. 수치화한 거죠. 퀀티파이 한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그러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라기보다는 이런 사안을 이렇게 본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 때 이 학생들 스튜던트 론을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부결됐을 때 예. 우리 학생들이 못 살아간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거를 찬성을 이 공화당 성향의 판사들도 이렇게 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조금씩 했다고. 그리고 이 대법관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뭐라 그러죠? 대법원장. 예. 존 로버트 대법관은 제일 많이 민주당 성향에도 동조를 했다는 뜻이에요. 존 로버트 저분은 중도네요. 사실상. 그렇죠. 일단 우리가 사실상 그런 느낌이네. 거의 중도로 분류를 하고 그러네요, 있죠. 저분은. 자,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재밌는 게 다른 분들은 조금씩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를 했는데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이분은 잭슨은 제로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트럼프를 미워하는구나, 저분은. 미화는 그렇죠. 하여튼 저기는 아주 강경한 분이고. 아주 강경한 분이죠. 그리고 또 맨 이쪽에 있는 그 좀 극대 보수라 그러나요? 예. 이 극보수 이분도 이제 토마스 이 대법관도 예. 굉장히 그러네요. 약간 극단적으로 강하고 예, 의견이 강하고. 양쪽 다 두 분 다 흑인 대법관이신데 이게 팽팽히 갈려져 있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원 합의로 트럼프 관세가 부결될 수 있는 확률은 없겠네.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옵션이 뭐냐? 기업이 승소한다고 봤을 때 이 대법관 이 두 분이 동조를 하지 않을까? 중도까지도 넘어가서. 네, 중도가 넘어가면 넘어가서 저렇게 된다.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 법리적으로는요, 이게 맞거든요.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없다는 그렇게 의견이 말해요? 변호사들 사회에서도 그럼요. 많나요? 예.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상식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네. 아까 그 법의 문구를 보여주셨잖아요.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레귤레이트 안에는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각자의 의견인 거예요? 아니면 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에이미라는 이 판사가 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 자기가 이제 주말에 여행을 가는데 베이비시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베이비시터한테 크레디트 카드를 주고 우리 애를 좀 잘 테이크해 줘라고 예. 크레디트 카드를 줬어요. 예. 크레디트 카드를 줬다는 얘기는 그 크레디트 카드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예. 테이크케어하는 뭐 테이크하는 용도로. 목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잘 테이크하라고 하면서 줬어요. 예. 주고 이제 갔다 왔어. 갔다 와서 이제 크레디트 카드를 보니까 호텔도 갔다 오고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나간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 레귤레이트 해. 그 레귤레이트 의미는 뭐냐니까 누가 철강산을 보호하고 싶어 좀 제한을 좀 해. 그리고 수출을 금지시켜. 이런 의미의 레귤레이션이지. 보편 관세를 부과해라. 그러면 의회는 왜 존재하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상 의회가 관세는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원칙이 너무 명확한데 네. 이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준 건데 예외라기보다는 소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해. 왜냐하면 수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고. 예를 들면 쿠바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마약이 들어온다. 쿠바에서 들어오는 거 모든 거 다 일단 스탑 막아. 시켜라고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지. 전 그 세계 얘기는 상대로 하는 건데 거 그런 것까지라. 전 세계 하는 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법리적인 상식이. 알겠어요. 그렇게 많이들 보시는군요. 그렇죠. 너 테이크케어 하라고 했잖아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갔으면 안 된다.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용어 하나 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그렇게 거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딱 이해됐어요. 어떤 건지. 멋진데? 설득이 되네. 그 다음에 슬쩍됩니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 승소할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아무튼 아무도 잘 몰라요. 근데 정부가 승소할 수 있어요.
진영놀이를 가게 되면 그럴 6대 수도 3으로. 있죠. 그럴 6대 수도 3으로. 있죠. 그래서 아까 이 세 분 제가 보여드린 이 세 분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도를 시험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세 분. 세 분이. 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잖아요. 예.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또 임명해도 그냥 그 무조건 임기가 보장된 자리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평생 종신조합입니다. 아 그래요? 임기가 없어요. 임기 없습니다. 네. 중간에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선임하면 땡큐. 치매가 있으면 뭐 혹시 그렇지만 뭐 그러면은 트럼프는 눈치를 많이는 안 볼 거. 아니, 그러면 같은데요? 그럼 저 구도가 바뀌려면 누구 하나가 사망하거나 치매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죠. 사망할 때 바뀌는 거죠. 예. 와. 그럼 집권을 해도 내 맘대로 법원 판사를 못 바꾸네요. 그러면 임기가 트럼프 없으니까.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바꾸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 이전에도 보면 예. 상당한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포틀랜드에 군대를 집어넣으려 그랬는데 연방 판사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뭐 학생 막는 것도 연방 정부에서 연방 법원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원의 그 오더를 그렇게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건 권한의 문제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그러면 이게 법치 국가가 아닌 거지. 아 근데 이제 그 신기하게 제가 느끼고 질문 드리는 건 그렇다면 대법원 판사가 교체되는 일은 매우 드물 텐데 사망하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많이 넣었다고요? 하필 그때 싹 비었어요. 하필 그 임기 때 그때 많이 사망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나갔어요. 리타이어하고. 네. 아 리타이어. 자발적 리타이어도 오케이. 리타이어 할 수 있죠. 네. 아 그럼 바뀌는 거네. 우리 저 정권 바뀌면 각종 공기업 사장들 자발적 리타이어 해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연방 법원은 이 대법관뿐만 아니고 예. 다른 연방 법정에도 다 종신제예요. 예. 아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인데 그런데 그럼 대통령 그래서 밖에서 트럼프 됐다는 미국은 이유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호사로서 이게 재판 같은 데 이렇게 관여해 보면 예. 진짜 그 법관의 파워가 정말 세요. 좀 약간 지나칠 정도로 파워가 세. 한국 뭐 검사가 파워가 세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해석을 해 나가면서 바뀌는 거죠. 자, 요건 요 정도로 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럼 예. 월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예, 예. 여기 좀 굉장히 좀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 보면 지금 이 연방 법정에서 이루어질 이 결정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언더프라이싱 하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요. 11월 3일 나온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 뉴스 미디어에 나온 건데 아.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면 아주 상당한 포션의 관세 환급 때문에 이슈가 생기는 거고 네. 패소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 칼춤을 마음대로 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이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에. 예. 그러니까 패소하든 안 하든 상당한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주목을 안 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2025년도에 관세를 거둔 걸 이렇게 징수한 걸 보면 예. 이 상호 관세가 절반이 넘어요. 상호 관세 포션이 예. 관세 전체예요. 상당한 포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통계를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100 빌리언 달러를 리펀드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은 포션의 자금이 우리가 리펀드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폴춘지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트레이드 여기 보면 이제 법조계나 이런 무역계에서 80%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와, 저렇게 많이. 네, 많이 보고 있다는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분은 이 솔리시터 제너럴이라는 분인데 네. 바이든 행정부 때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법무부에 대법원 담당 소송을 총 책임지는 차관급 사람이 있어요. 예. 변호사 중에 변호사죠. 예. 예, 법무부 최고 고위직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스프링 콜트가 트럼프 타립을 네. 트럼프에게 손을 들을 수가 있다. 이분은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부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상당히 disruptive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이 맞고 틀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는. 큰 변화라서 너무 이걸 큰 못하게 변화라서, 다시 하면 예. 그 대법원도 좀 신경 쓸 법리가 거다. 맞든 안 맞든 간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신경 쓸 거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 관세가 오래 가면 갈수록 예. 그걸 뒤집기가 힘들어진다. 그렇죠. 관행이 그렇죠. 되고 현실이 되니까. 그리고 거두는 어마어마한 금액도 그 많고. 돈을 환급을 누가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이 결정 나면 그런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발빠른 월스트리트에서 보면 예. 뭐 수입자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금 내가 관세를 1,000만 불을 환급할 수 1,000만 불을 지불했어요 정부에다가. 예.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1,000만 불을 돌려받잖아요. 예. 근데 혹시나 질 수도 있으니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도 있으니 내가 200만 불 줄게. 즉 1달러당 20센트 줄 테니 그 권리를 매각해라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저에게도 그 오펜하이머라는 이 헤지펀드 관련되는 이런 파이낸스 컴퍼니 같아요. 예. 이메일이 들어가서 너네들 고객들 우리한테 이거 팔게 좀 연결 좀 해달라. 왜냐하면 저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가 이건 뭐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예. 내가 100만 불 관세를 냈어요. 예. 20만 불 돌려준다 그러면 뭐 그냥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칠지 그칠지 모르는데. 예. 그러면 월가 있는 사람들은 이긴다고 생각하고 20만 불을 뭐 지면 그냥 날아가더라도 네. 이기면 100만 불을 받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사들이는 그러니까 거죠. 4배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월가에서는 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패소할 가능성이 일단 베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월가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사는 걸 보면 그리고 그러네, 그러네. 펜타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상호 관세도 있고 펜타닐 관세도 있는데 예. 법원에서 다르게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인정해 준다.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펜타닐 관세는 1달러에 5센트를 주겠다 그래요. 일단 5센트. 중국 펜타닐 관세. 어. 그냥 상호 관세는 20센트 주겠다. 그 20%를 쳐주겠다는 거지. 저거는 5%의 가능성. 5% 쳐주겠다. 야, 저게 거래된다는 게 너무 재밌다. 모든 걸 다 베팅하잖아요, 미국은. 와. 재밌네.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런 뉴스 미디어에 나온 것을 종합해서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법률 전문가들은 80%가 트럼프가 패소한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45%는 월가에서도 트럼프가 패소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헤지펀드나 이런 데는 더 많이 60% 이상 패소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패소할 가능성이 하여튼 조금 근데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의견은 뭐냐니까 예. 동전 돌리기라고 그래요. 동전 던지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50-50. 네, 50-50라고 그러는 거죠. 저거 판결 언제쯤 납니까? 저 뭐 한 2월 정도 나지 않을까요? 2월? 네. 아유. 1월, 2월. 그동안 냈던 관세 돌려받는 거야 뭐 아주 큰 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 3,500억 불 주기로 그래, 한 건 그게 큰 그건 일이지. 굉장히 큰 이슈죠. 건데. 네, 굉장히 큰 이슈죠. 버틸 수 있었으면 내년 3월까지 그거 서명 안 하고 버틸 걸 그랬네. 한 6개월 정도 관세 더 물고 그냥 있으면서 그거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연도별- 닥달에 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연도별 한도를 뒀으니 그래도. 그래서 자, 좀 낫지.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돌려받을 거냐?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 환급을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네. 두 분 생각에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했어요. 예. 했을 때 환급을 잘 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주려고.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의무가 있는 판결이냐는 문제인데 네. 안 해주고 버틸 방법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다만 없는데 이제 주먹이 가깝다 보니까 내 뭐 주머니에서 그런 꺼내 가든 것보다는 말든 환급의 컨셉이 어떻게 됐냐니까 예. 환급을 신청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면 예. 환급을 쉽게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환급을 해주는 이제 물론 돈은 국세청에서 나오겠지만 예.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은 누가 관세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전에 제가 우리 고객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뭐 수백만 불 관세 환급을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예.
관세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환급은. 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가 본의 아니게 많이 냈어요. 예. 본의 냈으면 말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예.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이해가 해서, 돼요. 네, 이해가 되죠. 예. 그럼 신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청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국세청 신청과는 또 다른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여기가. 관세 수입. 네. 청에 신청하는 게 네네. 뭐 복잡해요? 복잡한들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못하면 말하자면 관세 환급을 안 해줘도 되는 법이에요. 아, 그게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있어요. 나도 아까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예. 신청을 하면 프로세스대로 돈은 돌려는 주는데 어디? 기아가 신청했구나.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하면서 당연히 이런저런 무언의 압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범 케이스로 한번 압박을 해야 딴 놈도 신청 안 하지? 뭐 이러면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패스를 했었을 때 또 품목별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할 거다는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신해서 자 의약품, 반도체. 그러니까 보편화 대시에 우리 전부 다 아이템이 뭐 2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씩 공략하면 되는 거죠. 별도로 다시 트럼프가 그래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되면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지? 그렇죠. 예. 따로따로 할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거죠. 수도 있다. 공교롭긴 하네. 뭐 이런. 그때까지만 관세 환급을 질질 걸면 또 다시. 그러네.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법적인 결정으로 냈던 관세는 결국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되는 게 지난 몇 달간 원칙이죠. 낸 거는. 네, 원칙이죠. 네. 근데 그거를 저라면 현실적으로 트럼프 임기 때는 신청 안 하고 있다가 트럼프 임기 끝나면 그때 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안 되나요? 그게? 이 관세를 환급을 신청하는 게 지금 관세 환급을 쉽게 안 해주리라는 예상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세를 지불했던 수입자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대부분의 수입자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특별한 에리아거든요. 이제 이런 국세청의 관세를 환급받고 하는 것은 수많은 CPA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관세를 돌려받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수입자가 60만 회사가 있어요. 이 60만 회사가 관세를 돌려받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병목 현상이 생기겠냐고요.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수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팁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팁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부터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수입자들의 옵션인데요. 이 수입회사들이 관세를 지불하는 수입회사는 미 세관에다가 정산 보류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이 대표님이 작년에 우리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100억을 벌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가 얼마 내겠다고 해서 10억을 세금을 이제 이렇게 10억 신청해서 자진 신고를 하는 거니까 세금 명세서에다가 10억 신고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억도 정부에다가 납부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안 대표님, 야, 이 대표 그 틀렸어. 100만 불 아니야. 알고 보니까 50만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경정 청구를 해서 그죠? 낸 것 돌려주시오.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관세를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산이라 그래요. liquidation. 세틀먼트. 그러니까 final computation of duty. 듀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이게 314일 만에 해집니다. 그러니까 314일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산이 돼버리면 나중에 알아도 소용이 없어. 314일이 시효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바꾸려면 314일이 지나기 전에 바꿔라.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게 꼭 314일이라는 게 아니라 314일 정도의 이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관세청이 이걸 더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정산을 원칙대로 빨리 해버리면 빠른 시간에 해버리면 예. 뒤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략 그럼 1년. 제가 잘못 대략 100억 번 줄 알고 신청했는데 어. 알고 보니 어유 계산을 잘못했네? 네. 라고 하더라도 그럼 병정 청구해야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관세청에 누군가가 일을 부지런히 빨리 하는 바람에 다 도장 찍어버렸네. 그렇죠. 그러면 아유 어떡하지? 미안해? 하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냥 말로만 미안한 거죠. 와. 아 그럼 진짜 빨리 가야 되겠네.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청에 야야 빨리 도장 찍어! 지금 애들 그 지금 환급 신청하러 간다! 빨리 일단 찍어! 그거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있구나. 이제 그렇게 정산이 끝난 다음에 예. 6개월 시간을 더 줍니다. 네. 180일 안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 리쿠텐이 끝난 다음에 180일 안에 행정쟁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행정쟁의를 할 수 있고 소송은 할 수는 있군요. 네, 그런 다음에 일 커졌구나. 소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되고 간단한 절차가 아니니. 간단한 절차가 아니죠. 우리도 세무공무원이 고지서 보냈을 때는 세무공무원이랑 통화하면 되지만 그 절차가 넘어가서 조세 재판이 시작되면 일 커지지. 일이 커지죠. 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빨리 신청하는 게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 이렇게 하려면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네요, 서류들을 그러네요.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어.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상당히 그렇겠네. 필요하고 이 지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예. 이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 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이 정산이라는 이 제도가 우리 보통 사람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약간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은 그런 히스토리와 또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산 같은 경우는 이걸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 제한적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 풀이 이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환급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없었는데 그 인더스트리에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60만 회사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내가 도와주시오 했을 때 예. 그걸 누가 핸들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 만약 환급을 받으면 진짜 현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예를 네. 들면 월말을 관세를 냈어요. 환급을 해줄 때는 예. 이전에 내가 관세청에서 잘못해서 더 많이 부과를 가져갔어요. 했잖아요. 예. 했으니까 이자까지 해줘요. 이자까지 7% 쳐서.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 정부 국세청에서 그 수표를 보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카운트에 넣기도 하죠. 아. 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 회사들이 이제 환급을 할 때, 특별히 한국 회사들이 환급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바이어가 음. 야, 그러면 내가 관세 환급을 고려하면 나도 우리가 대금을 많이 지급했으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만일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다가 혹시 이 상호 관세가 리펀드가 될 경우에 이거는 exclusively 셀러에게 간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계약서에다 문장 조그마한 거 하나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런 걸 꼭 써놔야 된다. 예, 써놓게 되면 그런 분쟁을 이게 이제 지금 그 월가에서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에서 이 분쟁으로 인한 법률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예. 이 비용이 작으면 괜찮은데 예. 이게 수천만 불 단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100만 불짜리인데 우리 한국 수출자가 관세를 15%를 낸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110만 불을 들였지 않냐. 예. 근데 실제로 15%가 발생이 안 했으니 이 10만 불은 불로소득 아니냐. 돌려다오라고 돌려줘라. 하는 거죠. 아, 관세가 이번 분쟁 됐으니까. 엄청 많겠는데 그래, 저거 저것도. 안 써놨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 이 리펀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주면 네.
나중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써놓으면 소송을 가는 거예요? 소송하죠. 그때부터 이제 판사에 또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월마트가 한국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칩시다. 예. 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법률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 그럼 내가 돌려받은 것 중에 절반 돌려줄게. 그냥 합의합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겠지. 그러니까 소송 무조건 한다니까요. 아하 합의를 알려고 들으려고. 안 그러면 계속 할 텐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케이스니까 예. 이 판례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예. 이게 기본적으로 리갈한 거여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었더라.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판디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침발라 두면 효과가 당연하죠. 저 했으니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저것만 있으면 우리 심플한.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서에 이렇게 썼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이 했다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야야야 지금까지. 김대리 저 11월부터는 그 쓴다. 저 계약서에 그 한 문구 넣어서 다시 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돼요. 우리 돌려받는 건 지난 거 돌려받는 건데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인형을 계속 파는 회사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뭐 1년 단위로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지금에서라도 한 문구 더 넣어서 다시 사인하는 걸로 아무래도 하면 유리하죠.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예. 유리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계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엔트리벨이라 그래가지고 이 통관 서류들을 이렇게 잘 기록을 보관해놨다가 황금 신청 서류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예. 나중에 일이 터지면 바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이런 이 관세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그렇게 이게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미리미리 그런 루트를 좀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변호사님이 바빠지시겠네요. 저는 이미 바쁩니다. 이미. 지금까지 프랙티스 한 것 중에 제일 바쁜 해인 것 같아요. 올해가. 올해가 네,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관세 이슈. 한국 기업들 그 관세 이슈 때문에. 네, 관세 수가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관세 자체를 이게 얼마 부과되는지를 클리어하게 모르신 회사들이 너무 많고 예. 관세 회사들도 맨날 이게 혼동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행정부에서 바꾸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고 하니까 굉장히 혼동스럽죠. 예를 들면 이런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이 50%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 많잖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어떻게 하면 내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아요. 허허. 큰 이슈가 앞두고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용하죠? 이게 막 말씀하신 대로라면 패소 가능성이 꽤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뭐 돌려줘야 되고 지금 난리잖아요. 각국 정부랑. 그래서 뉴스 미디어에 underpric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너무 낮게 보고 있다. 프라이싱을 낮게 하고 있다. 이 지금 이슈를 파급 효과를 파급 효과를 underpricing이라고 하고 전작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이 모르니까 뉴스 안 뜨는 거지. 그런 얘기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법조계의 일이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이게 물어보면 그럼 트럼프 하는 건데 그럼 누가 건드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뭐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판사들이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조금 아는 법조계나 월가회나 이렇게 좀 법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넥스 스텝을 컨티전시 플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패소했을 품목별로 대비해서? 했을 때.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품목별로 공격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보편 관세는 오늘이라도 말하면 그만인데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중국 30% 그럼 끝이에요. 예. 근데 이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 법률에. 그러면 중국에다가 관세를 추가 관세 301조를 부과하려면 철강에다가 뭐 50%를 부과하려면 최소한 90일 동안 스타디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미국 철강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를 품목별로 만들어야 되네요. 장난감, 뭐 보일러. 그래 품목별이라보다는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만드는 거죠. 예. 그 인더스트리가 철강, 그죠? 예. 철강 그 지금 이제 이미 많이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고서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다라도 최소한 90일은 걸린다. 최소한 시간은 걸리는 거죠. 근데 자동차도 해야 되고 철강도 해야 되고 자동차 했죠, 철강 했죠, 이미 다 했죠. 그러니까 상당한 포션은 이미 시작하고 하고 있는 있죠. 거.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이번에 대법원에 건들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제품에 철강 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웬만한 건 철강이 들어가고 알루미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 뭐 철강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식품에도요 철강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포장지 알루미늄 그렇죠. 쓸 수 있지.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 포션을 50% 내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지.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철강 포션만 50%를 지불하거든요. 예. 그럼 내가 참치캔을 만들었는데 참치캔이 이게 10불이에요. 예. 근데 이 철강 포션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 포션은 50%를 내고 나머지는 15%야.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이게 거의 포기할 정도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대충 하는 회사들도 많죠. 아, 이렇다고 해. 아니면 전화 오겠지 지들이. 아, 그렇게. 와. 그럼 참치캔을 미국에 아니, 수출하면 참치캔은 이제 그게 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예를 들면 아우 이렇게 일 복잡하게 했어 왜? 근데 좀 무리스럽더라. 야, 어마어마한 이슈가. 어떻게 될까?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대법원이 대법원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패소 가능성이 높게 일단 보시는 거고. 트럼프 패소? 변호사님도 약간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관세사 예. 관세 변호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예. 대부분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패소 이거 패소로 우리가 대비하고 보고, 있어야 야 돼. 그래서 우리 환급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환급 절차 가지고 한참 그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스타디를 했었어요. 11페이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한참 했던 몇 주 전에 했었어요. 야, 근데 진짜 한미 그 관세 협상 그 투자 협정 맺은 거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 그거. 그러네.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너무 폴리티컬한 문제라 네.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릴 만한 그런 계제는 아니고 그러나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 협정문에 관세 상호 그 관세를 낮춰준다는 보상으로 그런 말 안 써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안 써 있을 것 같아. 없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것도 이제 소송거리가 되지 그럼. 아니 안 써 있지만 뭐 이러면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힘 빠지면 소송에서 다 흐지부지 할 수 있는 건데 저 힘이 안 빠지는 게 문제죠. 아직은 뭐 시간도 많고 예. 아직은 많고 뭐 아직도 정력이 넘치죠. 예. 그러니 에너제틱하니까.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패소다 트럼프가 그래도 그 이후부터 복잡한 일이 막 벌어질 건데 오늘 설명 들었듯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뭔가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그 상당한 포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 저 주식 용어로 뭐 유동성이라 그러나요? 그 돈이 이제 마치 뭐 200조인가 그 돈이 풀리는 거죠 시장에.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네, 돈은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될 테고. 네. 먼저 받은 건 이미 썼고 또 달라고? 그러면 이제 채권 찍어서 해야 되니 와. 국채금리 그리고 올라가고. 사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를 해도 저는 승소를 해도 상당한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미 행정부가 꼭 트럼프뿐만 아니고 그 뒤에 대통령도 상당한 이런
칼을 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엄청 이전에 없던 식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렇겠네.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예. 이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의 큰 팔레시 방향을 트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해되네요. 예. 네. 이야. 아 그렇구나. 이번 그냥 아예 이미 이렇게 저질렀는데 오케이 하자. 어떻게 황급하니?라고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다음 대통령들도 걸핏하면 이 버튼 누를 수 있다는 그럼요. 거구나. 대법원 판사들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래서 그러네, 이게 굉장히 그러네. 어떤 아주 미국 전체에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그래서 그러네. 차라리 이번에 복잡하게 황급하고 끝내는 게 쌀 수도 있겠네요.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오히려. 저는 이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게 보수지 원래 보수의 개념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 그 예를 들면 고설치라는 이런 판사들이나 로버츠 판사들의 그 이전에 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 판례들을 보면 예. 그런 걸 전부 다 막아 왔었거든요. 근데 그 보수가 주장하는 논리예요, 이게. 원래 그런 네. 보수죠,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의 마음대로 뭐 그냥 스튜던트 론 그냥 이렇게 빼주고 그런 걸 다 막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룰에 한도 안 의해서 되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잠깐이에요. 예. 3년이지만 판사는 그럼. 영원히 남는 거죠. 그게 극우와 보수를 가르는 가는 길이죠. 아무리 민주당이 싫고 아무리 난민이 싫고 이민이 싫어도 헌법적인 가치. 법적 절차를 밟지 헌법 않은 그럼요. 수단에 대해서는 노를 하는 게 보수고. 그럼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몰라 쟤네들 미우니까 그냥 알아서 저렇게 해라고 하면 그게 극우지 뭐. 그래서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요. 이 판사의 대법원 법관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의혹들을 보고 그 판례들을 보면 아 이거는 패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만치 김진정 않겠는데. 변호사님이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 아니 이제 제가 준비해왔던 이런 서류들을 보면 그 네. 기록들이 법리 음. PPT를 보시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예. 근데 이걸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또 너무 그렇죠.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또 한국 오십니까, 변호사님? 이거 판결 사실 이번에 그 구두 지금 저 변론을 했잖아요. 예. 그 구두 변론에서 판사들이 했던 질문을 좀 연구하면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 이걸 구두 변론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구두 변론하면 제가 또 리서치를 왕창 해서 와, 한번 재밌겠다. 한번 기회가 더 있으면 설명해 한번, 드릴게요. 야, 야, 그거 이건- 중요한 거네. 범- 질문하는 거 보고 약간 성향을 살짝 유추하는. 네, 80분 동안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변호사 중에 변호사가 나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아이 재밌겠다.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사 앞에서 한마디 해보는 게 이건 로망이에요. 완전 로망 중에 로망이에요.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왜냐하면 1년에 100케이스도 안 하는데 예. 미국의 변호사가 수백만 명인데 그래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지.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서는 거는 정말 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 나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 사실은 영화에서나 있는 그 일이지. 영화에서 있는 일이고 대법원 그리고 이런 팩트에 대한 심리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야, 근데 서류로 다 이미 내는데 모든 주장을 다 서류로 내는데 또 말로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그거 다 볼 텐데. 재판 이 얘기를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재판을 할 때 보면 예. 일단 텐트티브라 그래서 그 룰링이 나와요. 우리 이제 재판하기 우리도 재판을 하면 예. 나오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텐트티브가 이제 임시 예비 판정이 나오죠. 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미 서면으로 거의 결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해요. 이 서면으로 결정은 대충 그래서 이제 됐고. 한번 구두 변론으로 이제 정점을 찍는 거지. 근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구두 변론에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확인 사살 같은 거예요. 결론이 약간? 이렇게 나겠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더. 이미 대충 결론을 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왜 이런 기준으로 이런 반론을 했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구나. 확인하는 거. 내 생각이 맞는지.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관세가 재밌을 줄은 정말. 이야 진짜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야, A씨의 재밌겠다.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님. 야 아주 어디서 듣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가셔서 또 활동하시다가 네. 네. 판결 날 때쯤 돼서 한번 다시 또 오셔서 들어오실 일 있으면 꼭 네. 연락 네. 주셔서. 아무튼 그 뭔가 좀 결정이 나겠다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예. 보이면 이렇게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왕 이제 우리하고 인연 맺으셨고 타니까 네. 좀 바쁘더라도 좀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시작한 근데 걸. 변호사님이 한국 기업들한테 이런 세미나 같은 거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자주 오시던데. 예. 네, 네, 오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